여러분, 공부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거냐면은 빡세게 하면 빡세게 할수록 공부에서 남는 게 더 많습니다. 그게 유튜브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예요. 유튜브에 좋은 내용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그냥 봐요. 그럼 내용이 쑥쑥 들어와요. 그럼 그게 머리에 남냐? 이해가 많이 되냐? 생각보다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진입장벽이 없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접할 때는 최고고, 간단한 내용 접할 때는 너무 좋지만 내가 이 내용을 완벽하게 체화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유튜브는 그렇게 좋은 수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인함의 힘 책이 진짜 너무 좋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제가 이 특강을 굉장히 열심히 찍고 있어요. 왜? 아웃풋이 되니까. 그러니까 빡세게 읽는 거는 유튜브 보는 것보다 난이도가 높겠죠. 더 빡세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넘어가서 내가 서평을 쓰든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이렇게 특강을 찍던 아웃풋으로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깊게 체하고 장기 기억에도 더 확실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윈윈이죠. 여러분들한테도 특강을 공유 드릴 수가 있고 저도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이 강인함의 힘을 진짜 열심히 찍고 있는데, 그렇게 찍다 보니까 이게 대국민 필독서잖아요. 근데 조금 단어를 바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필독서. 이 책이 워낙 좋으니까 뭐 이 나라에도 필요하고 저 나라에도 필요하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상황이랑 이 책이랑 이렇게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강인함의 힘은 뭐 다른 나라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대한민국에 필요한 책이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정말 꼭 읽어보셔야 돼요. 진짜 버릴 챕터가 없어요. 모든 챕터가 다 좋습니다. 진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 이걸 조금 더 완벽하게 설명드리지, 계속 그 생각이 나요. 오늘 내용도 여러분 진짜 좋아요. 정말 사소한 습관이 뇌를 바꿉니다. 과장 없이 여러분이 이 과정,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정말 사소한 습관 때문에 뇌가 바뀔 수 있고 뇌에 긍정적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뇌가 바뀌면 어떻죠? 인생이 바뀌겠죠.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요. 너무 좋은 댓글이 있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님이 써주셨는데, 이제 남편분과 정한님 얘기인데, 남편분도 나중에 이 영상 보시면 되게 행복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 박사님. 처음으로 댓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19년쯤 신랑, 남편이 추천한 뼈아대를 통해 처음 신 박사님과 고 대표님을 알게 되는, 뼈아대가 벌써 5년 전이에요. 그렇죠? 불평 불만이 많던 제 삶을 돌아보고 그 일치월장을 읽으며 제대로 테크트리를 타셨네요. 그렇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고 체계를 업무에 접목시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요것만 딱 읽어봐도 제가 느껴져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느껴져요. 저는 압니다. 이것만 봐도 딱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신랑이 뼈아대를 추천해준 만큼 함께 독서하며 같이 실천하면 좋겠다 생각했던 시절이 많았는데, 어릴 적부터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많이 좋아했던 신랑이라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어떤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저랑 고 대표님도 게임 좋아했던 걸로 따지면은 빠지지 않아요. 고 대표님은 진짜 빠지지 않죠. 그 와우였나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인가? 그거 막 세계 랭킹도 해보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도 그거 퇴학당하고. 근데도 되게 훌륭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기의 문제예요. 계기. 어떤 동기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 영상이 제가 볼 때 계기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싱큐베이션 16기 라인업이 너무 좋기에 신랑에게 함께 도전해보지 않겠냐 제안했고, 현재 많이 달라진 신랑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참여하셨나봐요. 근데 재밌죠?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뼈아대를 추천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싱큐베이션을 추천한 거죠. 너무 훌륭한 부부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강의 중간에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해 유튜브를 본다는 말씀에 격한 공감을 했습니다. 이전에 신랑은 회사와 육아에 힘들었던 자기 보상 차원으로 넷플릭스, 휴대폰 게임, 웹툰들을 봤었는데, 이번 겸손의 힘과 강인함의 힘을 읽고 계속 PDS를 작성하며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가 된다. 소름 돋았어. 벅찬 행복함을 느낀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부부예요. 진짜 잘 되실 거고 더 행복하실 거예요. 대한민국 독서력을 높이고 강인함을 성장시켜주기 위한 신 박사님의 열정과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도 역경을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있는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진짜 처음 쓰시는 댓글이고 짧은 댓글이지만 많은 게 느껴져요. 우리 정한님 부부는 진짜 더 잘 되실 거예요. 저는 압니다. 특히 자기 개발을 같이 하는 부부들을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 어느 부부보다 행복도가 높습니다. 왜? 일단은 미래가 더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내가 바뀔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성장형 사고방식이 깔려 있으면은 뭐 너무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죠. 겸손의 힘에도 성장형 사고방식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무 훌륭합니다. 진짜 화이팅.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뭐 미래가 기대된다 하면 뭐죠, 여러분? 퓨처 셀프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냥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읽게 하기가 힘든 건데, 근데 만약에 뭔가에 중독되고 근시안적 쾌감이나 쾌락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그 퓨처 셀프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 이게 만약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지만 가슴과 머리로 그게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지금 내가 어디 갔죠? 아까 넷플릭스 보고 휴대폰 게임하고 웹툰 보는 게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 나쁜 건 없죠. 그렇죠? 근데 과연 이게 내 퓨처 셀프의 자산을 증식시킬지 아니면 빚더미를 안게 할 건지 그거를 본인이 확 깨닫고 나면은 확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퓨처 셀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퓨처 셀프. 진짜 퓨처 셀프가 괜히 작년 여름 대국민 필독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팔찌를 미쳤다고 계속 차고 다니겠어요? 이거를 만들어서 막 이걸 나눠주러 돌아다니겠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요. 한 명이라도 퓨처 셀프를 더 알고 퓨처 셀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시너지는 더욱 커질 거예요. 진짜로. 너무 좋습니다. 퓨처 셀프.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정말 사소한 습관이 뇌를 바꿉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법을 새로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절망하지 않는 법. 희망을 훈련하려면 멈추지 말고 뭔가를 지속해야 한다.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다.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야. 아주 작은 것,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소하고 쉬운 일이라도 좋다. 핵심은 뭐예요? 우리 계속 지금 복습하고 있죠. 통제감이에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한다는 느낌. 이게 없으면은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기력감에 빠져 있고 정말 손에 뭐가 잡히지 않고 힘이 안 나. 그런 분들은 아주 사소한 걸 하는 거예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한다는 느낌, 자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면 충분하다. 이 작은 신호만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 전전두피질 관련해서는 김주환 선생님, 김주환 교수님 책에도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뭐 그 책에서는 뭐 명상도 좋다 이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운동, 뭐 존투로 들어가면 좋다.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전전두피질은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읽고 제가 할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절망하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은데 말하자면 희망 근육. 너무 좋은 표현이죠. 희망 근육을 쓰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일을 꾸준히 하면은 뇌를 정상화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생각보다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메타인지가 높아지면은 너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어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네. 내가 나아갈 방법이 있네.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네. 더 이상 나빠지진 않네. 이렇게 선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이 통제감이 없으니까 몰라. 아무것도 안 돼. 모르겠어. 그냥 너무 싫어. 그냥 세상 너무 싫고 막 너무 싫어.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후속 연구에서도 마이어 연구진이 발견한 전전두피질의 역할을 확인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면은 아까 여러분 뭐예요? 작은 어떤 사소한 걸로도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나왔죠. 근데 고통스러울 때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 부정적 감정 반응이 줄어든다. 이게 뇌과학이에요. 반면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는 능력이 감소됐다. 여러분 아주 작은 사소한 어떤 통제감으로도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는데
독서라는 행위는 여러분 전전두피질 활성화에 얼마나 좋겠어요. 내용도 얻죠. 내가 나를 통제하고 있죠. 어디에 휩쓸리지 않죠. 그 다음에 딱 읽고 나면 성취감도 크죠. 딱 서평 작성하고 나면 거기서 오는 여러분 그 뿌듯함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서는 뭐다? 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막 7년 전, 6년 전에도 막 팟캐스트에서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3, 4년 전에 막 지푸라기 연구소 할 때도 뭐 무력하다고 느끼시면은 아르바이트라도 해라. 아니면 나가서 걷기라도 하셔라. 아니면 화분 깎아 보시거나 아니면 청소해라. 다 그때는 이제 이런 걸 몰랐어요. 이제는 이제 이 용어를 정확하게 쓸 거예요. 왜 여러분이 무기력하면 무기력할수록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는가? 이불이라도 개야 되는가? 아니면은 세수라도 깔끔히 하고 샤워라도 매일 해야 되는가? 왜?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활성화가 돼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울 때도 부정적 감정 반응이 줄어들고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이게 능력이 자꾸 퇴화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사소한 댓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니어도 오늘 영상에서 느낀 거 아니면은 감사한 점 이런 거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근데 여러분 멍하니 이 대한민국 여러분이 멍하니 뭔가 이렇게 좀 무기력한 이 모멘텀이 그 어떤 나라보다 지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게 대국민 필독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필독서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좋죠? 로렌 레오티, 쉬나 아이엔가, 케빈 옥스너는 학술지인 인지과학 트렌드에 기고한 논문에서 통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사에서 드러난 증거를 보면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욕구, 따라서 선택하려는 욕구가 생존에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라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여러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CIA가 고문할 때, 이 포로를 고문할 때 뭘 썼어요? 통제감을 없애버렸다니까요. 미래 예측 가능성이라. 그러면 그 포로가 어떻게 돼요? 완전 무기력해져서 다 모든 걸 불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에 따른 연구 결과랑도. 상황을 제어하려는 욕구는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인 거예요. 타고난 것이며 따라서 생리적 욕구에 가깝다. 우리는 선택하도록 타고났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통제감을 소유하고픈 욕구가 있다. 기업에서 직원의 행동을 제약하고 일일이 통제한다면 이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때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인내하는 힘을 끌어낸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직업 윤리의식이 먼저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것조차도 리더가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결국엔 리더예요. 리더.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직업 윤리의식이 그래 필요하지 이런 걸 인식하시면은 그 조직은 어느 조직보다 더 빨리 잘 될 수가 있죠. 더 빨리 잘 될 수가 있죠.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막 마우스 컨트롤 하는 것까지 다 체크해갖고 막 직원들이 일을 하나 안 하나 막 이런 걸 따지는 기업이 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제어하려는 욕구는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며 따라서 생리적 욕구에 가깝다. 우리는 선택하도록 타고났다. 선택을 해야 통제감이 있는 건데 모든 걸 막 감시당하고 있어. 너무 힘들죠. 그렇죠? 너무 힘들죠. 그럼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불안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티브 매그니스 작가님이 책을 진짜 잘 쓰는 분이에요. 이야기도 많고 보통은 이야기만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때요? 학술적 근거도 굉장히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설득력도 높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근거만 너무 나열해서 책 자체가 재미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책을 진짜 잘 쓰는 분이에요. 스티브 매그니스 작가님이. 저는 나중에 미국 가면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데니슨과 밀스가 제시하는 훈련 방식에는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것 이상의 장점이 있다. 200명이 넘는 남녀 선수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러분 이거 다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최소한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훈련 과정에서 선수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보장했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드러났다. 반면에 훈련을 철저히 통제하는 환경은 심리적 욕구를 억압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그 어느 나라보다 사교육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억압 속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전전두피질이 그냥 아주 뭐랄까 찌그러졌겠죠.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강한 정신력을 키우는 열쇠는 선수를 제약하고 통제하는 데 있지 않다. 선수를 엄하게 징계하고 처벌하는 방법도 그 비결이 될 수 없다. 어떤 과제라도 무조건 완수하라고 소리치며 선수를 닥달하는 방법도 틀렸다. 사람은 통제감을 상실할 때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상실한다. 선택권이 없는 환경에서 강인함은 키울 수 없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라서 제가 2번 더 읽을게요. 선택권이 없는 환경에서 강인함을 키울 수 없다. 선택권이 없는 환경에서는 여러분 강인함을 죽어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가짜 강인함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스스로 방법을 궁리할 때 우리는 뇌에 불이 들어온다. 인간은 선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므로 스스로 선택하며 배우도록 허용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 대한민국이 이게 유독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스스로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어른이 돼도 어려운 것 같아요. 사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춘기, 6춘기, 7춘기, 8춘기, 9춘기, 10춘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제가 어른들이랑 성인들이랑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능력은 있어. 근데 이렇게 의사결정을 이렇게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 고 대표님이랑 우리 직원들, 우리 여러분들이랑 우리 리더가 되고 있는 우리 스터디형 가족들이랑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무조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나쁜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무조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진짜 대한민국은 그게 가능해요. 제가 이건 나중에 한번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쯤 보시면 진짜 이거 좋아서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겸손의 힘이랑 강인함의 힘 진짜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진짜 제발 다 읽어보세요. 제가 최근에 우리 아내랑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2.1이 안 되면은 여러분 결국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시계를 길게 늘리면 결국 어느 나라나 다 결국엔 소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인구가 빨리 소멸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먼 얘기예요. 뭐 국가가 없어지고 그런 거는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 몇백 년 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상관없고 지금 여러분 자식이랑도 상관없고 여러분 손주랑도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인구는 많이 심지어 적정 인구로 줄면은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떤 나라냐면은 인구 밀도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섬나라 빼고 인구 규모 한 1,000만 이상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여러분 뭐 방글라데시였나 어디 빼곤 우리가 선진국 중에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죠. 답답하죠. 그래서 인구가 주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이후 우리가 시빌라이즈드 문명화가 됐기 때문에 그 이유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100년 살고 죽는다고 해서 100년만 보면 안 되고 200년도 보고 400년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와이프랑 얘기를 했어요. 한 뭐 우리나라가 한 뭐 6, 700년 뒤에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 와이프랑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저런 얘기 하다가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저는 우리 와이프랑 이런 대화 종종 하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있어. 잘 안 보여서 그러는 거고. 이것도 통제감 얘기네요. 저는 통제감이 높으니까 여러분 행복한 거래.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출산이라는 거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긴 시계열 200년 단위, 300년 단위로 또 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도 있고 왜?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류라는 게 과연 그럼 지구에 존재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철학적 질문도 던져보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럼 과연 적정 인구가 얼마인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가 유지가 될 건가? 그러니까 인류적 관점이 아니라 지구적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고 대표님이랑도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출산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내적 동기 싸움이기 때문에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측면으로 분명히 올라가는 건 있어요.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랑이고 결국에는 함께하는 거고 결국에는 진사회성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가 어느 궤도에 오르면은 고 대표님은 계속 회사 운영하시고
어느 시점에는 저는 비영리만 할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는. 고 대표님은 왜냐면 CEO니까 우리 상상스퀘어를 계속 이끌고 죽을 때까지 가시는 거고, 은퇴 전까지. 저는 우리 상상스퀘어의 모멘텀이 완성이 돼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뭐 마케팅 이런 거 아니면 저는 상상스퀘어에서는 투자만 담당하고 큰 의사결정만 고 대표님이랑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하는 거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거 마케팅을 안 해도 되고 뭘 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굉장히 비영리에 더 목숨을 걸 것 같아요. 왜? 그게 저를 행복하게 하고 그게 제 통제감을 더 올려주는 거고, 그게 제가 선택하는 길들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 스터디형 가족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대한 얘기가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 정아님이 해주신 사례, 해주신 자신의 실제 얘기가 이런 케이스가 여러분 10만 개로 늘어나 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시적으로 바뀝니다. 10만 커플이면 20만 커플이 되잖아요. 그렇죠? 20만 명이 되잖아요. 이러면 아직 대한민국의 1%가 안 되는 수준인데도 예를 들면은 그래도 바뀝니다. 이런 커플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부부가 더 많아지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나쁜 뉴스가 많고 부정적인 뉴스가 많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가능성을 찾을 거고요. 우리는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가능해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그다음에 솔직히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지 방법론도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다고 한 다음에 안 보여드린 게 있나요? 다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해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합니다. 죽을 각오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아셨죠? 저만 믿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강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